이번 시간에는 항등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자, 일단 항등식이라는 걸 하기 전에 우리가 첫 번째로 일단 등식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자면, 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등호라는 기호가 있지. 이퀄이라는 기호야. 그렇지? 이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식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등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이와 같이 여기 보면 어때 얘들아? 전부 다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 있고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 있고 등호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런 식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 등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 등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그렇지?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방정식이라는 게 있고, 그렇지?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방정식은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냐면 등식인데 어떤 x 값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등식. 그렇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 두 번째로는 항등식이라는 게 있는데 등식에는 항등식은 뭐냐면 모든 x 값에 의해서 성립하는 등식을 얘기하는 거야.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말 그대로 얘는 방정식은 어떤 x값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얘의 목적은 뭐냐면 이 방정식의 목적은 해를 구하는 거야. 해. 또는 근을 구하는 거지. 근.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알았지? 그런데 항등식은 모든 x값에 의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당연히 모든 실수가 다 뭐가 되는 거야? 해가 되는 거니까 얘의 목적은 해를 구하는 게 아니야. 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알았지? 조건을 구하는 거야. 조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 목적이 그렇다는 얘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 예제들을 잠깐만 보면 찾아보자. 다음 중에서 등식인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는데, 자, 지금 여기를 보면 생각을 해봐 얘들아. 이건 예를 들어 0 대입하면 여기는 얼마고? 1이고 여기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어때? 항등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 어떤 x값에 의해서만 요거는 성립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얘는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 돼서 4x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만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방정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정확히 얘기하자면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만 이 등호가 뭐 한다는 얘기야? 성립한다라는 얘기지. 무슨 말 이해됐지? 그런데 두 번째 식을 보면 여기가 x 빼기 1의 제곱인데 우리 얘도 잘 보면 얘도 뭐야? x 빼기 1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좌변식하고 우변식이 어때?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x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겠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항등식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 이해됐지? 그 다음 여기도 보면 여기는 2x 플러스 5인데 여기 정리해 보면 얘도 뭐가 돼? 2x 플러스 5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니까 얘도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 다음에 리을을 보면 얘는 뭐 1 대입하면 어차피 0이 안 되잖아. 좌변 우변이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결국 x는 뭐일 때만 2일 때만 성립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뭐야? 방정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알았지? 그 다음에 그 미음을 보면 좌변은 마이너스 2x의 제곱 x 더하기 1이고 식은 어차피 어때? 다르단 말이야. 알지? 그러다 보니까 요거 뭐하고 지워질 거고. 이해됐니? 넘어가면 3x는 뭐가 돼서 2가 돼서 x는 3분의 2일 때만 성립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겠어? 방정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결론적으로 x의 제곱은 뭐하니까 지워지니까 x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다. 1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비읍을 보면 얘는 전개하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인데 얘랑 어때 또? 똑같으니까 어떤 x를 대입해도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바로 뭐다? 항등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항등식을 찾아보면 니은, 디귿, 비읍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항등식하고 방정식하고 어떤 차이인지 좀 이해되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 일단은 이렇게 표현을 하자. 준비 과정이라고 선생님이 표현을 할게. 우리가 항등식을 우리가 그렇지? 항등식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항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일단은 항상 어떤 정리가 돼 있어야 되냐면 내림차순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렇지? 그래서 개수 비교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개수 비교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개수 비교가 가능해져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개수 비교가 가능하게끔 내림차순은 항상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근데 항등식 자체는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변수를 설정을 해줘. 변수를 설정을 해준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로 x에 관한 항등식이라 그러면 어떤 식을 x에 관해서 뭐 내림차순 항상 정리를 해줘야 돼.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자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뭐다? 0이다. 이렇게 만들든가 아니면 적어도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lx의 제곱 더하기 mx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다 모아든가 몰아서 이렇게 정리해 주든가 아니면 좌측 우측 다 표현을 하더라도 이렇게 항상 내림차순 정리가 돼 있어야 우리가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계산할 수가 있다고. 알았지? 그런 준비 과정을 우리가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만약에 얘가 x, y에 관한 항등식이래. 그렇지? 그럼 얘는 x, y 상수항으로 정리를 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표현해 주든가 아니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lx 더하기 my 더하기 n 이런 식으로 항상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정리를 해줘야 알았지? 정리를 해줘야 그 다음 과정을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두자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좀 잘 보자면 x에 관한 항등식이야. 알았지? 근데 이 말은 x 값에 관계없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야. 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 말하고 이 말이 뭐하다는 얘기야. 똑같은 말이야. 이 말과 알았지? 이 말은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항등식이라는 말이 없더라도 이런 표현이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x에 관한 항등식이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알았지? 뭐 다른 말로 모든 x 값에 의해서 성립한다. 이런 말이 있어도 항등식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 이해되니? 꼭 항등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알았지? x값에 관계없다는 얘기는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이런 표현법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로 항등식의 성질을 우리가 이제 잠깐만 표현을 하자면 알았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자. ax 플러스 b는 0이래.
자, 중요한 거는 x에 관한 항등식이래. 자,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 ax 더하기 b가 0이 되려면 항등식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 식이 x 값이 어떤 값을 갖든지 간에 무조건 성립하려면 반드시 a가 0이고 b가 0이어야 돼. 알았지? 우리는 이 조건을 이용을 해서 모든 문제들을 풀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x에 관해서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몇 차식이 나왔다면 1차식이 나온 거야. 알았지? 근데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x의 개수 a가 뭐가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도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y-3x 더하기 2-y 이꼴 0 2-z 이꼴 0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x에 관한 항등식이 된대. 알았지? 그러면 x 앞에 개수 얘가 뭐가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고 얘도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상수항도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y는 뭐고 3이고 z는 뭐다 2다.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물론 두 번째로 ax 플러스 b가 cx 더하기 d가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려면 그냥 a랑 c랑 뭐 해도 되고 같아도 되고 b랑 d도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인데 얘가 x에 관한 항등식이 된다면 x의 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상수항도 다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고 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lx의 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이 항등식이 되게 한 조건을 구하라 그러면 a랑 l이 뭐 해야 되고 같아야 되고 b랑 m이 뭐 해야 되고 같아야 되고 c랑 n도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의 성질에는 여러 성질이 있다는 얘기 알았지?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데 여섯 번째로 우리가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 항등식이 되기 위한 성질을 배웠는데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미정계수를 구해야 돼. 중요한 거는 항등식 조건에서 그렇다는 얘기 알았지? 항등식 조건에서 뭘 구하라 그러면 미정계수를 구하라 그러면 알았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두자. 자, 융통성이라는 걸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단순한기는 안 되는 거야. 알았지? 문제를 파악을 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알았지? 문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차수라든가 알았지? 차수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뭐 조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차수를 이용해서 식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문제를 식 자체를 알았지? 문제 자체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첫 번째는 융통성이라는 조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고 두 번째로는 개수 비교법이라는 게 있어. 알았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수치 대입법. 자, 미정 개수를 구하기 위한 방법에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알았지? 자, 개수 비교법은 말 그대로 개수를 비교해 보는 거야. 알았지? 개수를 비교해야 되는데 얘는 중요한 거는 단점이 있지. 어떤 단점이 갖고 있냐면 얘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야.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돼. 반드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지만 개수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알았지? 그 다음에 수치 대입법은 말 그대로 수를 대입하라는 거야. 수를 대입을 하는 거지. 알았지? 그런데 무작정 대입하는 게 아니라 알았지? 최대한 효과적인 수를 대입하는 거야. 효과적인 수를 대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할 테니까 우리가 이런 방법들의
이런 방법들이 바로 뭐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계수 비교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수치 대입법을 이용하는 거구나 이런 거라는 걸 명확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알았지? 자, 그래서 일단 45분을 보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한대. 그러니까 우린 얘를 보고 무슨 생각할 수 있는 거야? x에 관한 뭐다? 항등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런데 a, b, c를 구하래. a, b, c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 a, b, c가 바로 뭐냐면 미정계수란 말이야. 미정계수를 구하라. 그런 얘기지. 그럼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도 이용하고 융통성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계수 비교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치 대입법들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 이해됐지? 그래서 첫 번째로는 쌤이 융통성에 대한 걸 먼저 얘기를 해볼게. 자, 일단 첫 번째로 지금 x의 3승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야. 그렇지? 근데 얘는 x 마이너스 1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게 항상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우리는 어떤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냐면 이런 거지 얘들아. x의 3승의 개수가 얼마냐면 1이란 말이야. 그럼 얘도 x의 3승은 여기에서 만들어지겠지. 얘랑 얘랑 곱했을 때 x의 3승이 만들어질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보자마자 우리는 첫 번째로 a가 얼마라는 거 아는 거야. 1이라는 걸 아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됐지? 이런 게 융통성이라는 얘기지. 뭐 숫자를 대입해서 찾는 게 아니라 요런 식에 관한 알았지? 일반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는 거지. 그래서 a가 1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다시 써보면 x 빼기 1 x의 제곱 더하기 bx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또 끝에 있는 상수가 얼마야? 1이란 말이야. 1. 무슨 말 이해되니? 그럼 여기가 상수를 만들려면 마이너스 1하고 c랑 곱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이 이해됐지? 그러니까 c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돼야 무슨 말이 이해되니? 여기 두 개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또 어떤 걸 알았냐면 c가 또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낸 거지. 그럼 이제 뭐만 찾으면 돼? b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알았지? b만 찾으면 되는데 이거 뭐 숫자를 대입해도 되는 거니까 그냥 방법은 이렇게 표현을 할게. 자, 이제부터 우리는 b를 구해야 되는데 알았지? 이거는 개수 비교를 해야 되고 해도 되고 알았지? 수치 대입법을 이용을 해도 돼.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 하는 거 잘 봐. 여기서 b만 딱 나오게 하려면 x 대신에 뭘 대입하면 돼? 1을 대입하면 되지. 이해되니? 근데 여기가 뭐가 돼? 0이 되니까 요거는 수치 대입법은 선생님이 안 쓸 거야. 그냥 개수 비교를 할 거란 얘기지. 이해됐지?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써보면 x 빼기 1이고 여기 x의 제곱인데 여기 몇 x 여기 x의 제곱이 어떤 얘들아? x의 제곱이 얼마야? 0이잖아 개수가.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여기 플러스 x가 와야지만 x의 제곱이 없어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될 거니까 결국 b는 얼마다? 1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a는 1이고 b는 1이고 c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내주는 거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알았지? 생각하는 방법이란 얘기야. 수치 대입법이나 뭐 개수 비교라기보다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 푸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46번을 보면 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식과 뭐가 돼? 같대. 무슨 말이 이해됐지? 자, 그럴 때 이게 항상 x에 관한 뭐래? 항등식이래. 그럴 때 a, b, c, d의 값을 구하라. 그런 얘기란 말이야. 그 문자는 4개야. 무슨 말이 이해됐지?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로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 보면 여기 상수고 여기는 1차고 여기는 2차야. 근데 요 식이 몇 차야? 3차니까 3차는 여기서밖에 안 생기는 거지. 근데 계수가 얼마야? 3차의 계수가 1이니까 결국 그냥 보자마자 a는 얼마다? 1이라는 걸 일단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쌤 얘기는.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x의 3승은 a가 1이니까 x-1, x-2, x-3 플러스 b x-1, x-2 c x-1 더하기 d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데 B, C, D를 구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수치대입법을 쓰는데 잘 봐봐. 이 식 자체는 1과 2나 3을 대입하면 얼마가 돼? 0이 돼버리니까 없어지잖아. 얘도 어때? 1과 2를 대입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얘도 없어진단 말이야. 얘도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0이 되니까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는 x 대신에 뭘 대입해 볼 거냐면 2를 대입을 해볼 거야. 수치 대입법을 쓰는 거지. 그럼 좌변은 뭐가 되고? 1이 되고 얘는 0 되고 얘도 0 되고 얘도 0 되니까 d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우리가 따져줄 수가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 이해됐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요번엔 잘 봐. 이 식 자체들을 보면 요번엔 x 대신에 2를 대입해 보자고. 그러면 2를 대입하면 어차피 d는 1인 거 나왔어. 알았지? 2를 대입하면 좌변은 뭐가 되는 거고? 8이 되는 거고. 여기는 0 되고 얘도 0 될 거란 말이야. 이해됐지? 2 대입했더니 어떻게 됐어 얘들아? c가 된 거지. c 더하기 d 이렇게 될 거란 얘기지.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우변은 c 더하기 d가 될 거고 좌변은 8이 되는 거지. 근데 d가 얼마였어? 1이었단 말이야. d가 1이었으니까 결국 c는 얼마다? 7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x 대신에 이제 뭘 대입해 보는 거냐? 3을 대입해 보는 거야. 알았지? 3을 대입하면 좌변은 뭐가 되고 27이 될 거고 여기는 이제 또 뭐가 돼? 0이 될 거란 얘기지. 무슨 말이 이해되니? 3 대입하면 0이 될 거고 여기다 3 대입하면 얘는 뭐가 되고 1 되고 얘는 2가 되는 거니까 뭐가 돼? 2b가 될 거고 x 대신에 3을 대입했으니까 여기는 2c 더하기 d 이렇게 될 거란 얘기지. 그런데 2b에다가 c가 얼마니까 7이었으니까 여기는 14가 되고 d는 1이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거 15니까 넘어가면 12가 되는 거지. 이게 2b가 되는 거니까 b는 얼마다? 6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지. 이해됐니? 따라서 우리 a는 얼마고? 1이고 b는 6이고 c는 7이고 d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문제도 보면 47번도 보면 얘가 x에 관한 항등식일 때 a, b의 값을 구하래. 알았지? 일단 조건이 몇 개야 얘들아? 두 개니까 숫자 두 개만 대입하면 되는 거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고. 알았지?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식을 잘 보면 여기 몇 차 얘들아? 여기가 4차잖아. 근데 여기 1차, 2차니까 여기 몇 차야? 3차지. 그럼 fx는 당연히 뭐겠어? 1차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란 얘기야. 무슨 말 이해되니?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냥 쌤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계산을 해보면 좌변이 x 플러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2 알았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fx가 있는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의 4승 ax의 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해됐지? 그럼 당연히 여기는 당연히 뭐가 오는 거야? x가 와야 x의 4승이 만들어지겠지. 최고차항은 요거랑 요거랑 요거를 곱했을 때 최고차항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을 곱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뭐가 와야 2분의 b가 와야 곱했을 때 뭐가 돼? 마이너스 b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 이해됐니? 그래서 얘를 뭐 해서 얘를 우리는 전개를 해서 얘를 전개를 해서 계수 비교를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 알았지? 이런 방법들도 있다는 얘기 알았지? 자, 그런데 그냥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여기는 그냥 숫자를 대입하면 일단은 fx가 뭔지를 모르잖아. 그럼 fx가 뭔지를 모르고 풀려면 요 앞에 거를 뭐로 만들면 돼? 0으로 만들면 되는 거야. 다시 fx가 우리가 모르잖아. 모르는 거란 말이야. 모를 때는 모르고 문제를 풀려면 그 앞에 것들을 뭐로 만들어준다? 0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x 대신에 뭘 대입해 보냐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럼 좌변은 0이 될 거고 우변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니까 1 더하기 a 빼기 b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a 빼기 b는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자, 두 번째는 x 대신에 루트 2를 대입하자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니까 결국 이만큼이 다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또 여전히 여기도 0이란 말이야. x 대신에 루트 2를 대입했으니까 루트 2를 제곱하면 2고 또 다시 제곱하니까 4가 되지.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2a 빼기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조건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문자 두 개씩 두 개니까 연립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두 식을 뭐 해주면 빼주면 마이너스 a는 3이 돼서 a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넘어오면 플러스 3이 돼서 2가 되는 거니까 b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48번 문제를 보면 다음 등식이 있는데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대.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k에 관해서 뭐 내림차순 정리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그냥 다 전개해 보면 kx-2x 플러스 ky-y는 4k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k에 관해서 정리하자면 k가 여기 있으니까 k에 관한 1차식이야. 그럼 어떻게 돼? x 플러스 yk 여기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요거는 4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 x 플러스 y는 뭐가 되는 거고 4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는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두 식을 더하면 마이너스 x는 5가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x가 마이너스 5니까 y는 얼마다? 9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49번 문제도 보면 임의 실수 xy에 대해서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abc의 값을 구하래. 임의 실수 xy에 관해서니까 당연히 xy에 관한 항등식으로 생각을 해줘야지. xy에 관한 항등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ax 정결을 해주면 ax ay bx 빼기 by 더하기 2는 3x 마이너스 5y 더하기 c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면 x, y에 관해서 정리해 줘야 되니까 x 있는 건 요거하고 요거니까 a 플러스 bx 더하기 y 있는 건 요거하고 요거니까 당연히 a 빼기 by 플러스 2는 3x 마이너스 5y 플러스 c 이렇게 x, y 상수화 여기도 x, y 상수화 이렇게 써주는 거지. 따라서 a 더하기 b는 3이고 a 빼기 b는 마이너스 5고 c는 얼마다? 2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두 식을 더해보면 2a는 뭐니까? 마이너스 2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b는 얼마가 된다? 4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를 조건을 찾아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 알았지?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도 보면 다음 등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래. 그렇지? 1번을 먼저 보면 ax x-1 bx-1 x 플러스 1 cx x 플러스 1 이것이 x의 제곱 플러스 1이래. 얘가 x에 관한 항등식이래. 그럼 우리는 x 값에다 어떤 이건 뭐 전개해도 되지만 알았지? 전개해도 되지만 자 다시 요거는 개수 비교를 해도 돼. 알았지? 근데 개수 비교에 단점이 있었잖아. 뭐 한다 그랬어? 전개를 해야지만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지만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귀찮으니까 그냥 하겠다는 얘기 알았지?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여기 보면 ax 대신에 0 대입하면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야? 다 0이 돼 버리는 거지. 그래서 x 대신에 그냥 0을 먼저 대입을 해보면 여기 0 되고 여기도 뭐 되고 0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1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b가 나온단 말이야. 이게 얼마가 돼? x 대신에 0 대입했으니까 여기는 1이 되겠지. 따라서 b는 뭐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은 거야. 자, 두 번째는 x 대신에 이번에 뭘 대입해보면 1을 대입해봐. 그럼 얘도 뭐고 0이 되고 얘도 뭐가 돼? 0이 되는 거지. 그럼 1 대입했으니까 여기는 1 곱하기 여기는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c는 x 대신에 1 대입했으니까 여기는 2가 되는 거니까 결국 c는 뭐다? 1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렇지? 세 번째는 x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자고.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거고 얘도 0이 되는 거지.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2니까 2a가 되는 거지.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는 2가 되는 거니까 결국 a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a x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c x 마이너스 b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b는 양수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알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정리하자면 천천히 잘 봐봐. 여기도 2차식인데 얘도 2차식이야. 이해됐지? 그럼 보자마자 우리는 첫 번째로 융통성을 발휘해 보면 일단 a는 얼마라는 거 1이라는 걸 아는 거지. 그럼 다시 한번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a는 1이니까 x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x c x 빼기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를 인수분해 보면 x 빼기 b로 묶어주면 x 빼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 이해됐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니까 얘도 인수분해를 해보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라는 얘기지. 무슨 말 이해됐지? 그러면 여기에서 b가 뭐일 수도 있고 상상을 해보는 거지. b가 만약에 뭐라면 양수라고 돼 있으니까 b가 2라고 치자. 2밖에 없네. 이게 x 플러스 빼기 b가 이게 이건데 b가 양수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될 수 없고 얘가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b는 2라는 거 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지. b가 2라는 거. 이해됐니? 그럼 b가 2니까 x 빼기 2 x 빼기 2 더하기 c 이렇게 될 텐데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는가? 여기가 1이 돼야 되는 거지. 이해됐니? 따라서 c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a는 1이고 b는 뭐고 2고 c는 뭐다? 3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 알았지? 자, 20번을 보면 자, 이 등식이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대.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k에 관한 항등식이다. k에 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자면 k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3x ky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3x 마이너스 8k 3y 마이너스 8k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k에 관해서 정리해 주자면 k 있는 거 1차 있는 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리하자면 x의 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8k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x 플러스 3y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로는 x의 제곱 y의 제곱은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로 묶으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인데 얘가 8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식이 어떻게 될 거라면 3x 플러스 3y 이게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6 이꼴 0 이렇게 된단 말이야. 두 번째는 어떤 식이 될 거라면 x 플러스 y는 2다.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뭘 구하라는 거야? x, y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요 구조를 보면 곱셈공식 변형식에 의하면 x 플러스 y의 제곱은 x의 제곱 y의 제곱 더하기 2xy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얘가 2였어. 그럼 제곱하면 4가 되고 얘는 뭐니까 8이고 2xy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xy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알았지? 그 다음에 21번을 보면 임의 실수 x, y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한대. 그러니까 x, y에 관한 항등식이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근데 다 정리가 돼 있네. 얘는 a 더하기 bx b 빼기 2c y는 여기는 c 마이너스 2x 더하기 0y 그 다음에 마이너스 c 빼기 자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여기는 x 빼기 1에다가 c 빼기 2배를 해줬으니까 이렇게 분배 법칙을 써서 곱해버리면 y는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계수 비교를 하기 위해서 0y는 없는 건데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야. 그럼 당연히 a 더하기 b는 x의 개수니까 얘랑 어떻게 되고 같아야 되니까 c 빼기 2가 돼야 되고, 두 번째로 b 빼기 2c는 0이 돼야 되는 거고, 세 번째로 c 빼기 2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이 식에서 c는 2가 될 거고, 요 식에서 c가 2니까 b는 4가 될 거고. 그렇지? 그럼 여기가 2잖아. 여기 c가 2니까 0이 되는 거지. 그리고 b가 4니까 결국 a는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지. 무슨 말 이해됐니?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b는 4, c는 2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잘 보면, 자, 중요한 거는 얘가 모든 x, y에 관해서 뭐한대? 성립한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그래서 요거 보니까 뭐야 얘들아? x, y에 관한 뭐야? 항등식이야. 그런데 더하면 항상 얼마가 돼야 된대? 1이 돼야 된대. 이해됐니? 그럼 당연히 모든 x, y에 관해서긴 한데 여기는 요런 조건이 있는 거지. 더해서 무조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잘 봐봐. x 더하기 y는 1인데 이해됐지? x가 1이고 y가 2고 1이 이름에 성립하는 게 아니라 모든 x, y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x가 1이면 y는 0이 자동으로 0이 되는 거고, 얘가 2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3이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을 보면 x에 y에 관한 뭔데? 항등식이긴 한데 요것 때문에 결국은 x, y에 관한 항등식이 아니란 얘기야. 얘는 x, y에 관한 항등식이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x 더하기 y는 항상 뭘 만족해야 되니까? 1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러면 얘를 y는 뭐로 한다면 1 빼기 x로 바꿔주면, 여기다 대입해 볼게. axy 더하기 bx 더하기 cy 더하기 2는 0인데 ax y 대신에 1 빼기 x를 대입해 보자고. 그러면 이런 식이 성립하겠지. 그럼 얘를 정리하자면 마이너스 ax의 제곱,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마이너스 cx, 그 다음에 더하기 c 플러스 2는 0.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 변수를 두 개 보는 게 아니라 변수를 하나만 봐야 되는 거야. x 또는 뭐만, y 둘 중에 하나만 변수로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거야. 요 말에 쏘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 말을 보고 x, y거나 항등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지. 알았지?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x에 관한 항등식 아니면, 알았지? y에 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 x가 정해지면 y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y를 구하면 x는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는 x에 관한 또는 y에 관한 항등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알았지? 따라서 a는 0이 돼요. 얘는 0이 돼야 되고, a 더하기 b 빼기 c도 0이 돼야 되고, c 더하기 2도 0이 돼야 되니까 결론은 a는 0, c는 마이너스 2. 0이고 얘는 마이너스 2니까 b도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a는 0, b는 마이너스 2, c도 마이너스 2야.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게 a 빼기 b 빼기 c를 구하라 했으니까 a는 0이고 얘는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도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답은 얼마다? 4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 다음에 26번도 보면,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자,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 얘가 실수값에 관계없이 항상 1이라는 글을 갖는데, 알았지?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1이라는 글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얘를 뭐에 관한 항등식으로 보는 거야? k에 관한 항등식으로 보는 거지. 이해됐니? 그런데 k에 관한 항등식으로 보기 전에 이미 x는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1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x 대신에 1을 대입해 보면 1 더하기 k-3
더하기 k 플러스 2m 플러스 n 플러스 2는 0. 이 식이 항상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러면 1 플러스 k 빼기 3 km 2m n 플러스 2는 0이니까 얘를 k에 관해서 정리해주면 여기 k가 있으니까 1 플러스 m k 이렇게 될 거고,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2고 요거랑 요거랑 지워지는 거지. 그 다음에 2m 플러스 n 이꼴 0 이렇게 된단 말이야. 따라서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니까 m은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2m 플러스 n도 0이 되는데 m이 마이너스 1이었단 말이야. 따라서 n은 얼마다? 2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 m은 마이너스 1이고 n은 2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도 계속 중요한 문제들이 나와. 자, 여기도 보면 이런 분수식이 있는데 얘가 x, y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떻대? 일정한 값을 갖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1분의 4x 플러스 ay 플러스 b가 항상 일정하니까 얘를 그냥 c라고 놓자고. 이해됐지? 근데 이 식 자체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x, y 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되는 거야. x, y 관계없이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x, y에 관한 뭐다? 우리는 항등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양변에 얘를 곱해주면 4x 더하기 ay 더하기 b는 cx 더하기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4x 더하기 ay 더하기 b는 cx 더하기 cy 빼기 c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c는 4고 개수 비교를 해보면 그 다음에 더하기 c는 4고 a는 c가 되고 b는 마이너스 c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따라서 a는 4, b는 마이너스 4, c는 4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c는 세미가 만드는 거고 a, b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a는 4, b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자, 29번을 보면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x, y, z에 관해서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한대. 알았지? 그러면 모든 실수 x, y에 관해서 이 등식이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식을 누구에 관한 x, y, z에 관한 항등식으로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는 x, y, z에 관한 항등식이 아니야. 알았지? 당연히 누구에 관한 x 또는 y 또는 z에 관한 뭐다? 항등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일단 먼저 해줘야 되는 거야. 알았지?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으면 알았지? 얘를 x, y, z에 관한 항등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뭐에 관한 x 또는 y 또는 z에 관한 뭐로 본다? 항등식으로 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요 조건을 보면 얘가 1이고 x 빼기 2y 마이너스 3z는 0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문자는 몇 개냐면 3개고 식은 몇 개냐면 2개란 말이야. 그럼 이게 문자가 더 많잖아.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부정 방정식이라 그래. 알았지? 부정이라는 말이 해가 뭐하다 그랬어? 무수히 많다라 그랬지. 해가 무수히 많은 걸 부정이라고 표현을 해. 알았지? 그럼 얘는 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알았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얘는 해를 구할 수가 없어. 알았지? 하지만 해를 우리는 한 문자에 대해서는 정리할 수 있다. 알았지? 다시 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부정방지식이기 때문에 해를 구할 수가 없단 말이야. 알았지? 그럼 해를 구할 수 없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는 한 문자에 관해서 뭐 할 수 있다? 정리할 수 있다.
이런 건 그냥 항상 상식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돼.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가지고 x든 y든 z에 관한 한 문자로 정리를 해줄 수 있어야 돼. 알았지? 그래서 그냥 우리가 빼자. x를 소거하자. x 개수 같으니까 빼면 위에서 아래 거 빼면 z, y 위에서 아래 거 빼면 플러스 2z는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y는 1 빼기 2z. 그래서 y를 뭐에 관한 식으로? z에 관한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얘를 그냥 아무 식에다 대입해. 알았지? 그럼 대입해 보면 x 빼기 y 대신에 1 빼기 2z를 대입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럼 얘는 x 빼기 1 플러스 2z 마이너스 z는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x 빼기 1 플러스 z는 1이 되는 거니까 x는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z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x는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z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얘들아. x도 어떻게 돼 있고 x도 지금 z로 돼 있고 x도 z로 돼 있고 y도 뭐야? z로 돼 있잖아. 그럼 당연히 z는 그냥 뭐로 생각하면 돼? z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는 x, y, z를 누구에 관한 식으로? z에 관한 식으로 볼 거고 결국에는 z에 관한 뭐로? 항등식으로 판단하겠다는 얘기야. 자, 쌤이 지금 여기에서 x를 소고를 하다 보니까 z에 관한 항등식이 나온 거야. 알았지? y를 소거하고 또 z를 소거하고 이러면 다른 문제에 대한 항등식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이 식이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소거하는 방법은 다른 거니까 그냥 쌤이 아무렇게나 한 거야. x가 개수가 같으니까 그냥 x를 먼저 소거한 거기 때문에 그냥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럼 결국에는 누가 항등식이었어? 얘를 z에 관한 항등식으로 볼 거란 얘기지 우리는. 그래서 axy 더하기 byz 더하기 czx는 12가 알았지? czx는 12가 결국 z에 관한 뭐다? 항등식으로 우리는 볼 거란 얘기야 얘를. 알았지? 그래서 x 대신에 뭐 2 마이너스 z y 대신에 1 빼기 2z 그 다음에 by 대신에 1 빼기 2z z 그 다음에 czx인데 x는 마이너스 z 플러스 2 이꼴 뭐 12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지. 무슨 말이 이해됐지? 그럼 얘를 전개를 해주면 어떻게 될 거냐면 2z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z 마이너스 5z 플러스 2가 될 거고 여기도 b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2z의 제곱 플러스 z 이렇게 될 거고 여기도 c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z의 제곱 더하기 2z 이꼴 12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지. 자, 얘를 z에 관해서 정리해주면 결국은 2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z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a 플러스 b 플러스 2cz 플러스 2a는 12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결국 2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c는 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5a 더하기 b 더하기 2c도 0이 돼야 되는 거고 2a는 6, 1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결국 여기서 a는 6이 나올 거고 요 식에서 b 더하기 2c는 5a인데 여기로 넘어가면 여기 넘어오면 5a인데 여기는 30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2b 더하기 c는 2a인데 여기가 12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자, 그럼 여기다 2배를 하면 4b 더하기 2c는 24고 b 더하기 2c는 30이니까 결국 두 식을 빼보면 3b는 마이너스 6이 돼서 b는 얼마가 되고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면 플러스 4가 되니까 c는 얼마? 16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았지?
알았지?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A는 16이 되는 거고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C는 16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알았지?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게 뭐니까 세 개를 다 더하라 그랬으니까 다 더하면 20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항등식은 여기까지 할게. 알았지?